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31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세가 이번 주에는 좀 변동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변동이었고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5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원,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5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자기유지검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잖아요. 예. 인천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들을 안 두더라고요. 본인들 나이 드신 분도 와갖고 얘기해 보면 그까짓 거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인천도 가격 변화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그 매매 물량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편인가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역비례가 나와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없고 살려는 분들이 저희 매매 상사에도 한 5분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매물이 원활히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름 휴가 끝나보면 가격 변화가 있을지 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매물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로 나간다면 당연히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예. 대표님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승해서 좀씩 이제 오를 기미로 돌아보는데요. 지금 이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가격대에 저희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사분님들은 우리가 이거 가격 방송을 하면은 그 가격을 인정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저희 댓글이나 저희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얼마에 거래된다는데 왜 가격을 자꾸 낮게 방송하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을 우리는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 우리 기자분님들은 본인들이 받고 싶은 가격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대표님 광주가 1억 4,500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다음 10월 달부터 광주 택시 요금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던데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지금 타 유튜브들은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자꾸 5천만 원, 5,2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안 나와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 시세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조합이나 매매상사나 기존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통계를 내는데 개인택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얘기하더라고. 그거보다 항시 업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이건 정확한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데이터를 내서 근사치로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500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00원으로 올려서 시행되면은 당분간은 주춤할 거예요. 지금 기존 가격이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당분간 매물은 주춤해져요. 주춤해졌다가 어느 정도 3, 4월 지나야 다시 가격이 상승 궤도로 올라선다고. 예.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개인 택시 넘버 값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 택시 제가 단적인 예로 보면은 택시 남바값이 올라가지고 바로 정착되는 계기가 거의 없어요. 주춤해졌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번호판이 상승하는 거지 바로 상승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광주는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면 당분간 손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겠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죠. 500원이 오르면은 그 금액의 시간 거리까지 병산돼서 오르면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 통상 택시 요금이 오르면 6개월 정도 힘들다는데 이게 맞아요? 예, 거의 6개월 정도는 가죠. 예. 네네.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예, 안타까운 건이 하나 있고 또 좋은 건이 하나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저번에 방송해 줬던 내용인데 이분은 정육식당을 오래 운영하다가 정육식당을 접고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선택해 주셔서 교육까지는 잘 받으셨는데 교육이 굉장히 이분한테 데미지가 컸나 봐요. 교육 받은 동안에 본인 가졌던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교수진들도 우리 사장님은 나가서 개인 택시 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렸고 같이 교육받았던 동기들도 사장님은 개인 택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갔다 오자마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해서 다음날 월요일날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개인 택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만 교육에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운전도 잘 미숙해서 운전도 안 되고 본인이 나이가 너무 고령인 관계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결론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저희한테 내시고 신차까지 다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신차도 다시 취소한 사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셨는데 본인이 운전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운전하는데 교육하기 전까지도 접촉사고가 몇 번 났는데 개인 택시를 욕심으로 현금 처리를 했다 그래요. 보험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접었고 한 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 좀 있나 봐요.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팔아가지고 개인 택시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으로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해야겠다 해서 개인 택시를 접근한 사례인데요. 이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형님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동생한테 현금을 줘가지고 개인 택시를 매입하는 사례인데 아무래도 땅을 갑자기 물려받으면은 그 돈을 팔게 되면 땅 거래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그걸 인수를 했는데 형님도 그런 목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주는데 기간이 거의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인허가가 다 마무리되고 저희가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 처리가 좀 안 됐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형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관계로 기일이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 믿고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믿고 진행을 해드려 가지고 대출이 다 완료돼서 저희가 잔금 처리해서 다 잘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네. 예. 앞부분에 얘기하신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개인 택시 취소에 따른 손해는 없었나요? 저희가 계약금을 5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는 관인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저희도 계약서를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사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실 없게 조금 차감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계약 파기해서 500만 원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 저희가 일정 금액 소액만 계약서 때만 소액만 손해보세요. 그랬더만 그분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흔쾌하게 그 금액에서 더 해가지고 얼마를 책정해서 사장님 제가 드릴게요 해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받고 400만 원을 돌려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계약서 때 저희가 30만 원만 그냥 손해보고 끝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했는데 이분이 설선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10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받았는데 만약에 계약이 이런 식으로 파기가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다시 가서 인감을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 인감이 공인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감도 다시 받아와야 되고 인감 토장도 다시 날인해야 되고 팔았던 분한테 가서 그 설명을 저희가 잘 해야 되는데 팔았던 분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해결이 됐어요. 예. 신차 출고는 어떻게 취소를 했어요? 신차는 아직 출고가 되지 않고 계약 상태니까 바로 취소가 가능하죠. 네. 계약금도 10만 원 걸고 진행을 했는데 계약 파기형과 동시에 바로 그 돈은 환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큰 손해 없이 다 취소가 돼서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돈 가지고 개인 택시를 팔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사장님한테 일부를 드리고 저희는 계약서 때만 받고 끝났어요. 네. 예, 예. 이렇게 개인 택시가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은 자기가 우선 놀고 있으니까 아이고 답답해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데 나이가 너무 고령해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흐려지죠. 그러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고령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주위 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표님, 오늘은 인천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인천 택시 감차 문제가 오르내리더라고요. 인천도 택시가 2,898대나 많다면서요. 예,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대죠. 2,898대를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감차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동안 감차해 가지고 계획만 세웠지 감차된 것은 한 대도 없어요. 인위적인 감차는 없고 음주나 기타 건으로 감차되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감차가 되어 오지 않았고 2015년부터 택시 자율보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 예산이 368억 9,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설계만 해놓고 감차는 한 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예. 실제 실거래가로 감차를 해주면 안 되나요? 실거래가로 감차를 해주게 되면은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되질 않고 이 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법인 남바가 아무래도 적게 평가가 되니까 법인 남바를 감차하는 방법이 맞는 거지 개인 택시로는 감차가 힘들죠. 금액이 크니까. 개인 택시 한 대 감차할 것 같으면은 제가 아는 시세로는 거의 8대, 9대를 법인 택시를 감차할 수 있으니까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인천 법인 택시 넘버값이 얼마예요? 정확히 평가가 되지 않은데 택시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최고가가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택시 기사가 부족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 관계로 택시 매매가 법인 택시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1,500만 원 선에 책정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이 정도로 택시가 많은데 계속 인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걸까요? 시 예산 문제죠. 전에 법인 택시들은 우수업체라고 해가지고 일정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테즈 해가지고 계속 증차를 해준 게 그게 앞을 못 내다보고 선심성으로 해서 내준 차량 대수가 늘어난 거를 감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너무나 운영 계획을 못 세운 거죠. 못 세웠기 때문에 못 내다보고 한 과잉 공급 대수가 거의 3,000대에 육박한 거죠. 예, 예. 서울에서 시범 운행하려고 하는 면허 전환형 감차 이거 인천시에서 도입할 가능성은 있나요? 일단은 지켜볼 거예요. 서울시에서 감차 정책이 어느 정도 돼가는 걸 보고 추진할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도 없고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를 감차해서 그 금액 가지고 감차할 계획을 서울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계획을 인천도 쫓아갈 것 같아요. 예, 예. 좀 적극적으로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법인 택시를 줄이는데 그냥 줄여서는 안 되고 기존에 지금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님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무사고 개념으로 봤을 때 그동안 무사고로 했을 때 보상 금액으로 전에는 개인 택시를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걸 부활을 시켜야 돼요. 부활을 시켜갖고 법인 택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신 분들은 법인 택시를 개인 택시로 전환을 시켜주고 전환시켜준 만큼 법인 택시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은 기존에 법인 택시에서 고생했던 분들 보상도 해주고 법인 택시 대수도 감차를 해서 줄여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택시 실거래가대로 감차를 해주고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택시로 전환해 주는 거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개인 택시로 한 대가 나왔으면은 법인 택시도 한 대를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줄여주는 방식을 너무나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줄여줘서는 안 되고 현 시세에 맞게 줄여주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법안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지금 법인 택시 넘버를 굉장히 부풀려 놨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실거래가대로 하면 인천도 한 7, 8대를 줄이고 개인 택시 한 대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죠. 충분하고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채산성이 좀 낮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대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채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넘버급을 처음에 법인 택시 하시던 분들 증차 받은 건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좀 감차를 해서 법인 택시도 좀 줄이고 개인 택시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시범 운행하려는 면허 전환형 감차가 인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서울이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지고 그게 합당하고 서로의 윈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택시 대수가 많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감차가 되겠죠. 인천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데도 택시 대수가 이 정도로 많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단적인 사례가 대구가 그렇잖아요. 인구수는 주는데 택시 대수는 인천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시행은 돼야 되는 거죠. 시행은 돼야 되는데 법인 택시 면허를 너무나 과하게 평가하지 말고 적정 금액에 평가해서 감차한 만큼 개인 택시로 전환해 주는 거 그래야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죠. 대표님 택시 대수가 각 도시마다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인구가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각 시마다 택시 넘버를 좀 남발해서 그런 거예요? 인구수도 영향이 있지만 그 시 자체에서 교통량 평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 남발해가지고 택시 대수가 너무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나 정부에서 그 평가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죠.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택시 감차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택시가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고급 수단이 아니고 택시가 대중화 돼버리니까 택시 대수도 그만큼 대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질 서비스나 수지 타산에도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고급화시키고 어느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려면은 그 대수가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31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세대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도시마다 좀 감차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매주마다 좀 언급되는 도시들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